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관계로 한 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입학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 개인적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고요. 한 1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안내, 자세한 정보 말씀해 주실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하른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입학팀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오는 날은 기분이 묘해지죠, 우리 학생들이. 센치해지죠. 갑자기 비가 오고 막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해가 다시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면 많이 우울해집니다. 근데 해가 뜰 거예요, 여러분. 수능 성적날 성적표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입시설명회 왔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도 우선은 우리 동동여고 그 학교 후배, 동동여 출신 친구들 꽤 있는데 굉장히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있고 여러분들이 또 성균관대학교에 많이 합격을 해서 또 대학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앞에 오늘 보니까 설명회가 쭉 있죠. 네, 앞에 두 대학교 설명회 들었을 거고 오늘 성균관대학교 설명회 듣고 이제 앞으로 들을 텐데 제가 오늘 서울 상인고등학교 전반적인 입시 경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성균관대학교 설명만 듣고 다음부터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시간에 오늘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학부모님들 들으셔야겠죠. 정보를 얻으셔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들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실제 합격자 사례랑 지난 3개년간 우리 동동여고 선배들의 선배 지원 현황과 합격 현황을 분석을 해왔어요. 고객 맞춤형 인사 설명이죠. 어떤 지도들이 불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형 소개하면서 합격자 전형 합격자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이 성균관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올해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좀 어려 보이죠? 네, 정말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이 성균관대학교 지원을 하시면 제가 직접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나서 점수를 매겨요. 이게 그 합격자 대장입니다. 실제 합격자 대장이고요. 네, 이름 개인정보가 쭉 나와 있죠. 제가 하는 일이 저 합격자 대장에 마지막으로 빨간 줄을 긋습니다. 쭉. 제 손에서 합격 불합격이 최종적으로 느껴져있기 때문에 이제 잔인한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게 빨간 줄 밑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싶게끔 만들어드리려고 이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합격한 학생과 떨어진 학생의 점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합격한 학생과 떨어진 학생의 실명과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졌죠? 큰 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차이에 의해서 합격 결국이 갈립니다. 이 빨간 줄 밑에 있는 친구 중에서 누굴 뽑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다 우수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는 상대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싸울 것이냐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과 소개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전공별 커트라인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이 화면을 떠올리세요. 공부가 될 겁니다. 저게 작은 차이인데 수능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신이 될 수도 있어요. 비교과 하나의 차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상인고등학교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게 뭐냐면 작년에는 원서를 한 번 지원하면 2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발에서 한 번 뽑고 일반 선발에서 한 번 더 뽑고 한 번 지원하면 2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선 선발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하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원서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기회적 측면에서는 올해 수험생들이 작년보다는 불리해진 거죠.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이 동덕역에서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던 전형입니다. 작년에 거의 한 50%에 가까운 합격률을 성균관대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 그만큼 동덕역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했다는 거고 지원을 굉장히 잘 했다는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형 같은 경우는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격을 시켜주는 전형입니다. 작년에 이제 입시제도가 간소화된다고 했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정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사교육기관에서 많이 그 부분을 어필을 했는데 실제로 최상위권대학에서 선발하는 비율을 보시면 정시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분의 1 정도, 25%대로 정시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네. 왜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를 늘지 않았을까요? 우수한 학생들을 빨리 먼저 뽑기 위해서 수시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재수생 이상 학생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 전형에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도 크게는 학생부 그리고 논술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지만 학생부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올해.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형 같은 경우 내신 숫자만 갖고 뽑은 건데 올해도 이제 동덕여고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면 숫자상의 내신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는. 그래서 교과형은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교과형 여러분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보통 상위권 대학교의 교과형을 가려면 1점 초반대 내신이 나와야 되죠. 그 정도 내신이면 여기서 뭐 대학을 어떻게 골라갈 수도 있는 그 정도 우수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교과형을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종합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여러분한테 올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올해 이번 주 월드컵이 있죠. 네. 월드컵이 있는 해 남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이라고 표현해서 그러지만 생각보다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오늘 좀 졌죠. 4대0 졌습니다. 4대0? 네, 4대0 졌어요. 그렇죠.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옵니다. 남학생들이 이 대형 스포츠가 있는 해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드컵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롤 챔피언스리그라고 해서 게임 대회도 있습니다. 그것과 좀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남학생들한테 굉장히 암울한 해인데 우리 여학생들한테 그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해입니다. 자, 우선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우리 고삼학생들 대부분 이제 태어났습니다. 네. 기억나요, 우리 학생들? 기억이 나면 안 되죠. 네. 학부모님들은 기억이 나시죠. 벌써 이렇게 컸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컸습니다. 좀만 더 참아서 대학 갈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 네. 이때가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재단이 삼성이 다시 들어오면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보통 입시 설명회 하면 학교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희는 그냥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상 보시고 바로 전형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만 인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양보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뭐 학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내 점수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보통 학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입시험에 가면 네,
저희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3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전공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공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합격의 여부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갔을 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수시에서는 뭐 수시더라도 정시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보통 상향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학과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안에서는 학과별로 어떻게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성균관대학교가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전공을.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제 학과별 모집은 특성화학과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해당 학과 소속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그런 모집자인데, 여기는 1학년 때 전공이 없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다양한 수업을 듣고 나한테 맞는 전공이 뭔지 1년 동안 충분히 찾아보고 나서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이 바로 계열 모집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 모집은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과를 여러 개 묶어서 뽑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이렇게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전공예약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계열 안에 속해 있는 전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선택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일부 전공들은 1학년 때부터 미리 선발합니다. 전공예약제라는 이름으로 1학년 때부터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는 보통 기초학문, 순수학문 쪽이 많아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미리 이쪽으로 들어와라, 1학년 때부터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커트라인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학년 때 여러 가지 수업을 본인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기 학과의 수업들을 1학년 때 선택해서 들어보고, 이 학과는 이런 걸 공부하는 학과구나라는 거를 알고 전공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랑 대학 가서 배우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점수 맞춰서 지원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가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학생이 힘들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계열제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 나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뽑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꽈놓고 보면 보통 뭐 40명, 50명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그걸 전형별로 쪼개면 뭐 4명, 5명 선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적은 수의 인원을 모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5명을 뽑는다. 그러면 6등부터 다 떨어지는 거죠. 수석 입학한 학생과 꼴찌로 입학한 학생 점수 차이가 없어요. 적은 인원을 뽑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겠죠? 성균관대학교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집하게 되면 1등으로 들어온 수석 합격한 학생과 꼴찌로 들어온 학생의 점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뽑다 보면 점수가 좀 내려가겠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게 수석 입학입니까? 우선 입학이죠. 어디로든 우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1등으로 들어가나 꼴찌로 들어가나 그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집하는데 원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네. 보통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면 굉장히 적은 수를 모집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다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서 지원하시고, 인문계는 이렇게 2개의 계열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회과학 계열이 커트라인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학과들이 더 선호도 높은 학과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자연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계는 3개의 계열이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자연과학 계열은 여학생들 선호도 높은 전공이 있습니다. 약대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 대비할 수 있는 순수학문 쪽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학 계열, 여기 응용학문, 그리고 마지막 전정학은 여학생들의 선호가 굉장히 낮아요.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아무래도 물리랑 컴퓨터를 배워야 되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15대1, 성대 20대1 이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비가 20대1 막 이러다 보니까 여학생 별로 없어요, 전전공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제 학교 생활을 1년 동안 하다가, 나는 좀 여행을 좀 가야겠다. 휴학을 신청하러 가야지. 그래서 행정실에 휴학 신청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동기가 본 겁니다. 이거 휴학을 하네. 이거 집안 형편이 어려서 휴학을 하나?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동기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학교 좀 다니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성균관대는 자연계도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셔틀버스 타고 가면 한 20분이면 갑니다. 사당역에서 20분, 25분 가는데 굉장히 남학생들이 높아요. 이제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계열 세 개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트라인이 낮다라고 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우선 어디로든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수 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다른 대학교도 아마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성균관대학교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성균관대학교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하나의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어떤 전공을 들어왔든 뭐 계열제를 들어서 선택을 하든 하나의 전공을 더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4년 안에 2개를 같은 양을 공부를 시킵니다. 4년 안에 2개를 다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뭐 돈을 더 내거나 한 학기를 더 다니는 이런 필요 없이 그렇게 4년 안에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졸업장이 다르게 나와요. 다른 학교랑 좀 달리.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한문교육과 사범대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경영학과를 복수전공 신청해서 둘 다 같이 공부를 해요. 다른 대학교 뭐 전과제도가 있어서 아예 갈아타고 왔는데 성대 전과제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두 가지를 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둘 다 써있는 졸업장을 제공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학교가 이런 식으로 졸업장이 나와요. 근데 성대는 다른 점이 또 다른 졸업장을 제공합니다. 사범대학교만 써있는 원래 졸업장과 그리고 복수 전공한 그 경영학과 졸업장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장의 졸업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할 때 해당 분야에 맞춰서 졸업장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같은 양을 공부시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대학들은 좀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부전공이라든지 이중전공이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균관대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보시면 문과, 이과 예체능 관계없이 복수전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과로 들어와서 문과 할 수 있고요. 뭐 예체능으로 들어와서 뭐 문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호 가능하다. 그래서 어디로든 우선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성균관대. 꼭 뭘 고집해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원하는 전공을 이제 선택할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거죠. 근데 다 되는 건 아니다. 국가에서 제한하는 게 있어요. 사범대, 의대, 약대 이거는 국가에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특성학과들 거기는 학교에서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제한인데 몇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복수전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원서를 쓰실 때 전략적 선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학과별 선호도가 작년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인문계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너가 논술을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할 때 어느 과를 가고 싶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문계 평균을 1로 봤을 때 평균보다 선호도가 낮았던 전공들이에요. 선호도가 낮으면 입시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형상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대 2번 문제예요. 논술 2번 문제. 표와 그래프를 보고 어떤 현상인지 해석하는 게 상대 인문계 논술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4개의 학문. 왜 선호도가 낮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고등학생들 봤을 때 굉장히 낯선 전공들이 많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선호도가 저렇게 떨어져요. 근데 정시로 가게 되면 저기 인문계 기준으로 1.5%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는 굉장히 가기 힘든 전공들인데 수시 때는 아이들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때는 안 보고 있다가 정시 때는 제발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 막 바뀌어요. 수시 때 좀 저형적인 선택을 하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로벌 경제. 특성학과는 보통 선호도가 많이 높은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특성학과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글로벌 경제가 왜 선호도가 낮냐면 인문계 학생들이죠. 인문계 학생들은 보통 수학이 싫어서 인문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는 수학을 잘해야 공부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호도가 낮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어려운 경제를 또 영어로 수업을 하는 전공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선호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학과 그 옆에 있는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순수학문 선호도가 낮게 형성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글로벌 리더. 여기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선호도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과들이 의외로 첫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가 잘 안 되거나 잘 모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1번, 첫 번째 나오는 게 사학과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평소에는 사학과의 선호도는 철학과 옆에 정도의 선호도를 보였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사학과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지정이 됐죠, 작년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아, 사학과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그 행위의 이슈에 따라서 전공 선호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전공들이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 직업 세계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학과 선호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허준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호텔리어라는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호텔 경영학과랑 한의학과 점수가 굉장히 큰 높아졌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나요? 있었나요? 별개돼요? 천문학과가 높아지나요? 자연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계. 자연계 정말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교육학과 사범대입니다. 사범대인데 컴퓨터 과목 임용고시에 선생님을 많이 뽑지 않는 과목이다 보니까 선호도 이렇게 낮게 형성이 돼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 교육과는 그 컴퓨터 공학 플러스 사범대 교직이수의 개념입니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 친구들이 교직보다는 IT 업계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학 와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죠. 복수 전공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 학생들도 뭐 국문과 복수 전공 한다 그러면 국어교수 자격증이 나와요. 아니 뭐 수학교육과 복수 전공하면 수학교수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학 관계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호도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전과 여학생들이 거의 지원을 안 한다고 했죠. 공학교 여기 두 개 나오면도 남학생들이 선호도가 높고 여학생들이 막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치원 여학생들이. 지금 자연과학계열이 안 보이죠, 여기서. 자연과학계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수한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건축학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의 영향으로 반짝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전전과보다 선호도가 낮았어요. 근데 작년에 영화가 있었죠, 건축학계로. 남학생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지원했다가 난차 싶은 거죠. 이 학과 선호도는 그에 대해 바뀔 수가 있고 저희가 8월 성공한 대 설명회 때 그때 한 번 더 공개를 할 겁니다. 올해 대상자와 대상 저희 설문조사 계속 하고 있거든요. 8월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어떤 전형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수시와 정시가 크게 나눠지는데 정시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졌죠. 정시가 워낙 적게 뽑고 또 재수 이상들이 사실은 많이 가져갑니다. 저희가 비율로 봐도 재수생들이 많이 가져가요, 정시는. 현역 학생들은 수능만 준비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수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재수생들은 수시에 유리할까요? 유리했으면 이미 붙었겠죠, 그죠? 그렇죠? 좋았으면 이미 붙었을 텐데 안 됐으니까 재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시는 현역 학생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수시에서 이제 많은 인을 뽑고 있고, 자, 우리 학생들의 좀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합격자 발표에 날려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입이 안 되나요? 입시를 겪어보신 학부모님은 아시죠? 우리 아이가 둘째 제네다 그러면 이제 겪어보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근데 첫째 제네다 그러면 감이 안 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음악 한 사람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이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안 씁니다.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이제 떨리는 순간. 떨리는 순간 이제 떨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두 손을 잡아주십니다. 근데 엄마 더 떨어요. 어머니가 덜덜덜 떨다가 이쪽으로 눌렀습니다. 이렇게. 아이쿠야. 엄마도 떨었잖아. 한번 의식합니다. 엄마는 미안해서 미안해 내가 눌러서 떨어졌어. 음악이 나오진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음악 안 나오고 끝이에요. 비가 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센치 하지 않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왜 이 화면을 보여줄까요? 뭐 기분 나쁘라고 보여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처음 겪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능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준 대학교가 있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수시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붙는 애들이 여러 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다수 아이들은 떨어져요. 수능 이전에 합격자 발표해주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원서 넣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합격할 것 같아서 막 착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수능 일주일 앞두고 합격자 조회했는데 이 화면을 딱 봐봐요. 이제 우울해지겠죠. 그럼 그 기분으로 곧 수능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 점수도 우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째 입시를 해봤는데 주로 여학생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달리 과거를 빨리 못 잊어요. 네. 과거에 무슨 집착을 한다. 특히 안 좋았던 과거를 계속 떠올려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 못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보는 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학생들 3교시 영어 막 풀고 있다가 그 수학 14번께서 잠깐 봤잖아요. 그런 애들 있죠? 있지 않았죠? 막 자기 같지 않았어요. 그런 학생들이 수능 이전에 어떤 대학에 떨어지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능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그런 경우죠. 원래 내신도 좋고 모의고사도 잘 나왔던 친구인데 수능 이전에 A 대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얘가 수능도 망쳤어요. 그래서 B 대학교 1단계 통과했는데 최저학력 안 돼서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매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이렇게 충격을 느껴보시고 제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수능 이전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진 겁니다. 기분 좋게. 수능 이전에 떨어진 거예요. 붙으면 감사해 하면 되는 거고 이때 기분 나빠지 말고 뭐 수능 잘 보면 되지. 어차피 추가 합격해서 돼요. 왜냐면 여러 개 붙은 애들이 하나밖에 등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합격은 수능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가 합격의 감을 갖고 수능 이전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학생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남자애들은 되게 잘하거든요. 걔네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단순히 가지고. PC방 갔다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멘탈,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수능 점수가 남자애들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떨어진 거 말고 합격하면 어떤 화면이 나올지 보여드릴게요. 기분 좋잖아요. 합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합격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합격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우리 아이가 합격한 것처럼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합격했다고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합격자 화면입니다. 합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드려요. 실제 합격자 화면입니다. 음악도 나와요. 합격하면 음악이 나와요. 성균관대학교는 이렇게 자잘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잘하고 있죠. 고객 만족도 1위 대학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합격한 학생들을 전부 학교로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때 제가 사회를 가요. 그때 뵙도록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상대는 어머님들도 따로 초청합니다. 학부모님들 초청해서 저희가 엄마의 신입생이라는 콘서트도 열었어요. 선물도 나눠드리고 공연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성대는 자잘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 이런 게 없어요. 다른 학교 합격하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축 합격 등록금 500만 원 빨리 내세요. 왔던 대학 앞에 올 대학들이 보통 그런 대학. 그런 대학을 가지 마시고 성대관대학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손잡고 즐겁게 대학 입학식 나타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 이제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냉정하게 이제부터는 객관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이틀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틀 뒤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전형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전형으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자, 그럼 저 5가지 유형이 있죠. 올해는 모든 대학이 5가지 유형인데 나는 저 5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유리한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반대로 저 5가지 중에서 나와 상관없는 게 뭘까? 저 하나가 이렇게 지워지죠. 저 내신 다 불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애들은 한 학교에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과형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성대는 원래 교과형이 없고 다른 대학도 지원하시면 교과형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신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종합전형 넣었을 때 특기는 대학마다 좀 다른데 성대는 예체능에서만 특기자를 선발합니다. 무용, 연기, 체육 이런 예체능에서 선발하고 어학특기 이런 건 없어요. 올해 없어졌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어학특기자 있는 대학도 있는데 올해 성대에서는 특기자가 예체능에서만 선발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인문계 자연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고 예체능 학생 혹시 많다면 끝나고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아니면 어떤 게 불리한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한 유형으로 6장을 다 쓰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전략적인 부분 말씀드린 게 6장의 수식을 한쪽에다 다 쓰면 안 됩니다. 붙으면 좋은데 떨어지면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3대 3으로 나누거나 4대 2, 내지 5대 1 이런 식으로 이 전형별로 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종합형과 논술이 있다고 했죠. 학생부 종합형은 예전에 입학사정관제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준비했던 친구들 이제 그대로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형이라고 해서 대단히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럼 작년에 어떤 식으로 선발했는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작년에는 성균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2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수능 최저는 기준 없이 반을 먼저 뽑았어요. 우선 뽑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아이들 중에서 나머지 반을 수능 최저를 걸고 뽑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번 지원하면 2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가 안 된다고 했죠? 우선선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하면 한 번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대가 작년에 저기 됐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우선 선발, 즉 최저 학력이 없었던 전형이 글로벌 인재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최저 학력이 있는 학생부 전형은 성균인재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하면 한 번의 기록이 못 가게 되는 거죠. 올해는 저걸 둘 다 갖고 싶으면 2장을 써야 됩니다. 작년보다 안 좋아진 거죠. 기후적 측면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저 둘 중에 어디로 지원할까? 요거를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이 어느 전형에서 모집하는 걸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최저학력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하셔야겠죠. 통과하면 성균인재 쪽에 지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통과한 아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그럼 최저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성균인재 전형의 인문계 먼저 보여드리면 6개의 수능 과목을 응시하고 그 중에서 한 과목 1등급이면 최저학력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봅시다. 이 친구 통과했나요? 네. 1등급 하다가 통과하는 겁니다. 체력이 굉장히 약한 친구죠. 여학생들이 보통 이래요. 초반에 이제 주력 과목 열심히 하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힘이 없어가지고 네. 체력을 잘하세요, 여학생들은. 네. 두 번째 친구는 굉장히 경제적인 학생입니다. 경제 1등급 따고 효율적으로 통과를 했죠. 마지막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신의 한수입니다. 진짜 혼나될 줄 아는 친구들. 작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은 처음이죠. 근데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했어요. 22,000명이 응시했어요. 제일 많은. 근데 제가 점수를 이렇게 뽑아봤더니 50점 만점에 평균이 10몇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찍었다는 얘기죠. 거의 다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탐구를 풀어서 3등급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찍어서 1, 2등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너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자연계도 과탐 대신 인정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계 국수형 과탐 5개 과목을 응시하고요. 그 중에서 역시나 한 과목 1등급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역시나 하나 1등급을 통과하는 거죠. 자, 이 사례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이 친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화원생투를 쳤습니다. 화원생투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 이런 조합을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의대를 가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능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특히 1교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1교시 치기 전에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떨다 보면 본인의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 보통 이제 언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국어가 주력 과목인 학생들이 많아요, 여학생들은. 근데 1교시가 어렵게 나오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못 풀다가 나만 어렵다고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만 못 풀어요. 그러다가 1교시 끝나고 막 괴로워하고 최악의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가 어렵게 나오면 여학생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애들은 정말 반대입니다. 남자애들은 쉬웠는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부담부담하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치다가 마지막에 하나 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 싸움에서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학생들한테 심리적인 부분이
좌우를 많이 합니다. 시험. 아무튼 저런 친구도 있고요. 마지막 친구는 그 자연계에서 잘못 선택한 케이스죠. 그거를 잘하고 운동계를 갔으면 더 점수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서류를 보고 선발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 최저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저걸 보고 선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내신이 어느 정도 합격합니까라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꼭 물어보시는 게 가장 낮은 거는 몇 점인가요?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거는 정말 낮은 아이들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그거는 경향성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최고, 최저, 평균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높은 건 관심이 없죠. 관심이 많지만 사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평균과 최고를 보셔야 돼요. 보통은 1등급 때, 2등급 때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2등급을 벗어난다 그러면 비교과가 많이 화려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정도 비교과가 되면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는 보지 마세요. 최저는 그냥 물어보셔서 알려만 드린 거지 저거는 끝에 그냥 한 명이에요. 끝에 한 명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고와 평균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도 저 전형으로 반이 합격했다고 그랬죠. 지원자의 반이. 보통은 1등급에서 주로 합격이 나왔습니다. 1등급 때 나왔어요. 초중고 후반 가릴 것 없이 골고루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등급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우선 보시고 내가 서류 전형을 지원할 만한가 안 할 만한가를 감을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신은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등급만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의 유무, 뭐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뭐 보통이다, 왜 지원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명 중에 1명을 선발한다고 한번 종합 전형을 선발했을 때 누굴 뽑을까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굴 뽑아야 되나? 교과 전형에서는 누가 됐을까요? 네, A가 된 겁니다. 그럼 종합 전형이면 누가 된 걸까요? 보통 B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C를 선발했습니다. 왜 C를 선발했냐면 가장 높은 학업 역량을 보여준 친구는 C예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봤을 때 1.1을 찍었잖아요. C 친구는 2학년 때. 이 친구는 원래는 내신 관리를 잘 안 하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야 내신 좀 해봐라. 잘 안 하잖아요. 남자들 말 안 듣잖아. 야 너가 갖고 싶어 했던 노트북 사줄 때 한번 해봐. 얘가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을 찍고 노트북을 받고 다시 놨어요. 얘가 자소서에 하는 말, 저는 원래 학업력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2학년 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필을 한 거죠. 평균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은 매우 우수한 편은 아니죠. 평균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우수하다는 거 증거 한번 보여줬잖아요. 2학년 때 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봤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우수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특정 교과목을 꾸준히 잘했는가, 이런 부분을 어필을 잘 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제도니까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A, B, C 뭐 골고루 선발합니다. 근데 가장 유리한 건 A예요. 꾸준히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보통은 B 학생이 많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돌죠. 예전 같으면 안 뽑았을 때 뽑아주겠다는 거지 B 학생이 매우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제일 유리한 건 A 유형입니다. 꾸준히 잘하는 학생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생부를 보고 내가 내신을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적어내는 것도 역량입니다. 자, 아무튼 내신은 종합평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감을 갖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비교과 부분. 비교과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했으면 합격 이게 아니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애들 뽑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느 전공에서 어느 정도 합격이 되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내신으로 증명을 해줬고요. 뭐 이과 학생으로서 수학과학 잘한다는 거를 어필을 했죠. 학교에서 나는 수학과학 최고 잘한다라는 걸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리더십도 이렇게 뛰어나고 운동도 잘해요. 들어올 때 잘했다라는 걸 슬쩍 어필을 했죠. 들어와서 꾸준히 잘했다라는 걸 간단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3년 내내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의미 없습니다.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게다가 저는 효자예요. 활용 정도 딱 찍었죠. 이 친구 합격할까요?
합격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뭐 사실 합격 여부보다는 수석을 노리고 구하는 친구죠. 이런 친구는 보통 수석을 노리고 구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왜? 수석이 목표입니까? 아니죠. 너는 수석해라. 난 합격할게. 그렇죠. 얘네들은 외계인이죠. 사람 중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합격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일반고 학생의 3.4는 뭐 매우 우수한 내신은 아니죠. 근데 국어인문학과 전공에 관련된 실적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쌓은 학생입니다. 거기 꽂히네요. 매니아층이거든요. 다행인 거는 3.4의 내신이었지만 국어 관련된 내신은 다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필해서 합격이 된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실적 우수형으로 합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어와 관련된 전공 관련된 내신이 매우 우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일반 학생들이 합격이 된 거죠. 아까 앞에 사례와 달리.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네. 포토 타임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친구. 내신은 뭐 약간 최상위권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서의 학업 역량, 그러니까 뭐 수학, 영어, 뭐 경제 이런 교과와 관련된 걸로 밀어붙여서 합격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뭐 많고,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 수석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학생은 어차피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비교과를 좀 포기하고 학업적으로 밀어붙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숫자상의 내신이 낮다 하더라도 본인이 학교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있으면 내신 시험하거든요.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이렇게 어필하면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내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합격자 평균 정도보다 좀 낮았고요. 비교과도 소소하죠. 네. 이 친구는 근데 합격이 됐습니다. 무슨 유형으로 합격했을까요, 이 친구는? 전략으로 승부한 겁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데 나는 그 길을 간 거죠. 블루오션을 찾아 떠난 친구입니다. 아무리 성대지만 이 학과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 학생은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 우선 합격이 중요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아이들도 많지는 않아요. 소수 있습니다. 소수. 저희가 전공 서류들을 아무리 보여드려도 결국엔 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첨언을 하자면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우리 아이는 A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이게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불리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성대는 전공 적합성을 안 보는 편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계열제를 실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꿈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과에 맞춰서 준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대학 정보에 맞춰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냥 비슷하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해왔던 거 갖고 평가를 해준 거고 그게 전공과 전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거를 좋아서 열심히 했다. 그 부분을 알아봤다. 그리고 대학 와서는 그 전공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공 적합성을 크게 보지 않고 특히 학생부에 쓰여있는 장래 희망만 있죠. 뭐 부모님과 학생이 적는 그거는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어차피 다 바뀌어요. 대학 가면. 그런 거를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대학은 그걸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걸 다르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그냥 참가만 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참가만 했고 저기서 수상 실적이 있었으면 좀 고려를 했을 텐데 그냥 참가만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내신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왜 지원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였는데 혹시나 그래서 봤어요. 얘가 뭐 건축과 관련된 과목을 잘했나, 뭐 물리나 수학, 뭐 미술 이런 거 잘했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지원한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어느 정도의 내신의 감을 갖고 비교과를 보시고 지원하셔야 돼요. 소중한 한 장입니다. 6장 소중한 한 장이에요. 자, 자소서는 이제 책자 나눠드렸습니다.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면서 쓰시면 되고 다만 올해는 이제 공통문항이 많죠. 모든 대학이 똑같습니다. 공통문항이. 그래서 쓰실 때 대학교 이름만 잘 바꿔서 쓰세요. 잘못 쓰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 저도 평가했던 것 중에 굉장히 패기 넘치는 자소서가 뭐였냐면 성균관대 입학 후 너의 꿈을 적으라고 했더니 저는 서울대 총학생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패기가 넘치죠. 서울대 들어서 서울대 총학생이 되는 거
굉장히 패기 넘치는 학생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적었나? 자, 추천서. 추천서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는 서울대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데 아무튼 예, 추천서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 좋게 써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참고적으로만 봐요. 자, 논술입니다. 네,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평가 요소가 학생부와 논술 40대 60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40%가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작년과 달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내신 중에서 숫자만 보고 10개를 뽑아요. 높은 숫자만 보고. 과목이나 학기, 학년 상관없이 그냥 숫자만 보고 10개를 뽑아서 그걸 평균 내신을 줘버립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우선 다 좋아졌다. 아직 안 좋아요? 예체는 우수는 있죠. 2등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애들 내신 다 좋아져요. 대부분이 다 1,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신 40%긴 하지만 실제로 반영률은 크지 않다. 그러면 논술에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논술은 매년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네, 인문계는 국어와 사탐이고요. 자연계는 수학과 과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논술을 대비한다는 개념보다는 평소 학교에서 내신이랑 수능 관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주관식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객관식 찍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어 쓰는 거를 좀 잘 못합니다. 답은 잘 맞춰요. 근데 과정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모의 논술 기출문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렸고요.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끔 동영상, 채점 기준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성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의 첨삭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의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굳이 학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학원 다닌다고 해서 성대 논술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어 사탐, 수학 과탐 열심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인문계는 국어 사탐, 자연계 수학 과탐입니다. 근데 좀 과탐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당일날 본인이 2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논술을 잘 쳐도 만점을 맞아도 최저학력 통과 못하면 떨어집니다. 최저학력 통과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는요, 세계합 6입니다. 국영수, 탐 4개 중에서 세계합 6이에요. 그래서 탐구는 한 과목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국수형 이렇게 세계합 6을 통과를 한 겁니다. 역시나 체력이 안 좋은 친구죠. 자, 두 번째 친구도 1, 2, 3 이렇게 통과를 한 겁니다. 탐구 중에서 하나만 인정을 합니다. 자, 마지막 친구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러면 합격을 한 거고. 자, 실제 합격자 사례입니다. 네. 학생부 전형도 힘들었던 내신이고요. 정시로 가기에는 저 서울을 떠나야 되는 학생인데 최저학력을 통과해서 논술로 인생 역전한 겁니다. 평소에 이제 국어 사탐 꼼꼼히 준비를 잘 해둔 거죠. 그러니까 성대 논술에 맞춰서 아예 준비를 한 건데 지금. 자, 두 번째 친구 역시나 최저학력 통과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금. 왜냐면 초반에는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듯이 이타적인 학생입니다. 성대 어울리는 인재상입니다. 숙이 치는 학생이죠.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자, 여기 합격자사 내신 보시면 3, 4등급 학생들 충분히 합격이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1등급 대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논술에서는 2, 3, 4에서 많이 합격이 돼요. 물론 그 이하로 합격되는 사례가 있으나 논술 굉장히 잘 가야겠죠.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국수형, 과탐 5개 과목 중에서 3개형 6입니다. 똑같죠? 자, 1, 2, 3 이렇게 있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만 하면 돼요. 우선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마지막 친구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수학, 과학만으로 통과하고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친구, 세 번째 친구는 성대 논술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3명 중에서는 3번 친구가 성대 논술 제일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과학 논술이니까.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최저학력을 통과한다고 봤을 때 3번 학생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수학과학도 잘하고 국어 영어도 잘하는 아이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애들은 딴 데를 가겠죠. 그렇죠. 국영수 사탐 다 잘하는 애들 이대를 가겠죠.
그래서 누구랑 싸우느냐를 늘 염두에 두세요. 수학, 과학이 둘 다 111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보통 다른 데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비슷한 아이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겠어요. 자, 합격자 사례입니다. 자, 이 친구 보겠습니다. 네, 좀 특이한 사례죠. 영어를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일날 시험을 치면 이렇게 밀렸을 아이들이 있어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과학 잘 성격이 되죠. 두 번째 친구는 수학과학을 썩 잘하지 못했죠. 그런데 합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공을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적권 선호도가 낮다고 그랬죠. 저 친구가 저 점수로 자연과학교에서 무시했으면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점수로 자연과학교에 지원했으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만 놓고 봤을 때는 학과별 선호도가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 지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설명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에 원서 접수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죠. 저때 많이 해이해져요, 학생들이. 막 착각하시죠. 나 붙으면 어떡하지? 납치당하면 큰일 난데.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정신을 대박 날 것 같은데? 잘못 썼나?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능 이전에 어떤 애들 떨어지고 충격받고 우울해지고 수능 점수 안 나오고 보통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어떤 애들이 떨어진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하고 나서 제발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어디 넣고 어디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본인 수능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수능 뒤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대학교 시험을 치러 갈까? 아니면 안 가고 내 정시로 넘어갈까? 근데 그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잘못 판단하는 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에서 그런 친구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A 학과를 수시로 넣었어요. 그 친구가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겠지 착각을 하고 수시 노수시를 안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정시로는 전혀 올 수 없는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대한 판단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 이전에 시험이 있는지 이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저 6장 중에 많은 수를 수능 이전에 시험이 있는 쪽으로 지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능 이전에 막 4장, 5장 다 떨어져 봐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물론 뭐 중학교에 언젠가 되겠지만 그 심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팁도 제가 가끔 드립니다. 무조건 붙을 수 있는 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수능 이전에. 붙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은 수능을 치면 또 잘 나오기도 해요. 납치당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 판단을 참 잘하셔야 돼요. 자, 왜 수시로 가려고 하는지 저 봅시다. 12월이면 수시로 끝나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성대는 저 때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7학점에서 10학점을 미리 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정시는 애들 수시 다 끝나고 그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원서 접수합니다. 10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원서와 그리고 20대의 첫 설날에 합격자 발표. 감정이 흐르세요. 설날 막 시청도 모이잖아. 야, 너 이번 수능 받으면 어떻게 됐어? 어느 대에 가니? 군대 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요. 수시에서 붙어야 되니까, 수시에서. 제가 6장 어떻게 쓰는지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전형에 대한 분산, 전공에 대한 분산, 그리고 시기별로 분산.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주셔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가 8월에 그 설명을 할 때 논술 책자, 모범 답안 이런 거 다 드릴 겁니다. 그때는 고3 학생들 오지 마시고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동아리 후배들 시켜서 후배들 미리 공부시키는 거죠. 그러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추가 합격에 관련된 동영상이에요. 추가 합격한 학생의 동영상인데 보통 추가 합격은 전화로 그 합격 사실 알려줍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 그래서 안 받아서 넘어가지 않아요. 안 받으면 부모님한테 합니다. 걱정 마세요. 뭐 전화번호 저희 한 4개, 5개 받아요. 부모님한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시 같은 경우 이제 12월에 이제 추가 합격이 진행된다고 했죠. 12월이면 이제 송년회가 많습니다. 그 아버님 번호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전화 드는데 아버님이 이제 거당하게 취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고 끊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당연히 집에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다행히 했는데 될 때까지 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만 좀 빨리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녹음을 따야 다음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안 되면 뒷사람한테 못 넘어가고 정시로 넘어가버립니다. 네, 대학에서 정시로 많이 넘어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애들이 빨리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개 붙을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우선순위 좀 정해주세요. 아, 여러 개 붙었을 경우에 내가 여기 1순위로 가겠다. 그래야 내 친구한테 합격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선순위를 잘 보내주시고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추가 합격이 막 진행되는 영상인데 성균관대학교를 가장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관리팀이고요. 네네네. 네네. 네네. 인문과학계열 지원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네네. 합격하셔서 손이 상황이죠. 또 나왔어요. 좀 감정이입이 됐습니까? 굉장히 격한 단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다는 현격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추가 합격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떨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저희 추가 합격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가장 낮은 점수로 합격했잖아요. 입시를 제일 잘한 친구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걸 기다리다가.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합격하지 말고 미리 6장을 쓰실 때 좀 전략적으로 잘 쓰셔야 돼요. 상향 지원만 6장 하지 마시고 상향, 하향, 적정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셔가지고 골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5월 달에 강남 지역, 이제 서초 강남 이쪽 설명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좀 영어는 좀 다르긴 한데 4학년, 5학년 가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재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적나 봐요. 양보는 되게 심하더라고요. 당연히 4학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애초에 좀, 왜냐면 대학 가서도 그 시간이 되게 아깝거든요. 그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대학 공부가 소중한데 미리 좀 전략적 선택을 잘 해가지고 빨리 대학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는 워낙 나이에 대한 부분도 사회에서 워낙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재수 삼수를 해서 뭐 물론 좋은 대학 다 좋겠지만 애초에 그런 전략적 선택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며칠 남았나요? 150일 정도 남았나요? 네, 하루에 1점씩 올린다는 생각으로 점수가 터져버리겠죠. 무리한 욕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모의고사 한 문제만 더 맞추자, 한 과목에 한 달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추자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면 어느새 나눠보기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러 개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균관대 공연이었습니다.